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이끌어줬음에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가올 26년의 첫 거래일 설렘과 또 긴장을 안고 성공 투자를 위한 발판을 다져놔야겠죠.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26년 시장 투자 전략부터 주도주까지 미리미리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저희는 사실 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네.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시장이라고 하면은 내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내년을 위한 전략 가득 또 챙겨드리기 위해서 지체 없이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무엇일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의 맏형 메모리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띕니다. 한 주 평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 원래는 정확하게 이제 한주평은 GPU보다 메모리가 슈퍼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주평이니까 네. 임팩트 있게 메모리가 슈퍼갑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UBS에서 글로벌 IB은행 투자은행 UBS 아시죠? UBS에서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익이 135조 원 될 거다. SK하이닉스는 124조 원 될 거다. 이게 무슨 생각도 안 하고 막 쓴 것처럼 막 썼더라고요, 보고서를. 네. 근데 그만큼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2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하이닉스도 뭐 올해 4분기 실적 보게 되면 비슷한 윤곽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가 말씀드렸던 1,000조는 월등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고 네. SK하이닉스 700조도 월등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좋은 거 알아요. 누가 봐도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어제 미시장 나스닥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막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고개 빳빳이 들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대만의 난야테크도 급등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메모리라는 단어만 붙어도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메모리의 쇼트지가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주가가 반영하려고 하는 그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또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안 치고 나가는 반도체도 많았어요.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내년도에는 다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포매 현상을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빠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메모리가 중심을 돼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에다가 단디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증명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또 20조 원 이상으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내 반도체주와 연관된 마이크론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반도체주들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 밑단 소부장주들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기회를 찾아봐야 할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26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을 허가받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 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전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내년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찍이 중국 안에서의 이 미국발 반도체 유입에 트럼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에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이제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공장 리뉴얼, 뭐 업데이트를 위한 뭐 장비 반입 이런 부분들을 또 미 정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소부장 기업들, 장비단에 대한 유입도 기대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비가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바뀌게 되는 소재라든지 부품 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사실 연중에 삼성전자의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상당히 좀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소부장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K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날개가 펼친다.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K 반도체 아직 못 간 소부장주들 내년에는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이 주목한 이슈가 모두 반도체 관련한 이슈였다는 부분이 올 하반기 반도체가 확실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 또 내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에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줄평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급의 쏠림이 뚜렷했던 오늘 시장입니다.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탄력을 보여줬는지 리뷰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11월 27일에 소개해주신 종목이죠. 어제도 리뷰를 했던 그 종목입니다. DIC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103%, 104% 가까운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얼마 되지 않은 원익홀딩스 역시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73%대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서키트 51.53% 상승률, HL만두와 제주반도체는 각각 45%, 39%대 상승률이고요. 비나텍 34%대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탄력 보여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리뷰 도와주실까요? 뭐 전반적으로 DIC, 네. 원익홀딩스, HL만도는 액추에이터 감속기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엄청나게 많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가 이번 CES에서 부스 제대로 하나 잡아가지고 로봇 손가락만 이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게 그 손가락이 가장 어떤 피지컬 AI의 로봇에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쪽 테마가 쉽게 사그라드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 스토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CES로 이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이 세럼 뉴스가 되지 않겠냐는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은 대중화의 원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코리아 서킷이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요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제주 반도체는 뭐 23일 날 이야기했으니까 순식간에 이게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코리아 서킷도 후공정의 대표 종목으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반도체 쪽에 하나 둘씩 수익률 상위 진영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경락이 말했던 종목 중에서 안 간 게 뭐가 있는가? 요거 잘 체크해놓고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 주목을 해봐야겠고 수급이 포착이 됐는데 아직 못 간 종목들까지 내년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신지님께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 반도체 최고 전문가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뭐 이경락 대표님 전성시대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경락 대표님도 반도체 전문가시지만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역시나 반도체 굉장히 잘 보시고 제가 인정하는 맞아요. 반도체 아버지가 인정하는 전문가예요. 반도체 형제로 또 네, 아버지요? 형제 참 아니었습니까? 자식이 참 많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모두 반도체 굉장히 잘 보시니까요.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반도체 아직 못 간 종목들 내에서 기회를 찾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 12월 5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아주 IB투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던 종목이죠.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93%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AB온 61%대, 서부 T&D 37.51%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인텔리언테크 31%대 상승률이고요. ISC 24% 넘는 강한 탄력, 두산테스나 24%대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크게 보여준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특별히 리뷰해 주실까요? 저의 애착.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승률은 지금 표에서는 가장 하위권에 있긴 합니다만은 절대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 안 특히나 됐겠죠. 이제 두산테스나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더블 이렇게 외쳤던 종목. 기억납니다. 4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해서 지금 5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20%는 올라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더블을 가면 되는데 저는 한 8만 원, 10만 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로켓 쏘듯이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간을 좀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지금도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의 새로운 이 키워드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HBM 역시나 이제 파운드리 영역이거든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커질 것 같고 올해 2025년도에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기사 중에 하나는 테슬라 모터스의 물량 파운드리를 따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반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두산 테스나. 특히나 HBM3 영역이 아닌 HBM4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두산 테스나가 로직 다이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아주 동반자로서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주가 차트는 지금 신고가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 신고가에 대한 위치가 목표가 아니라 제가 4만 원대부터 이야기 들었었던 위치에서 더블 외쳤거든요. 네. 한 8만 원대까지 한 몇만 원 가는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종목쇼에서 잘했던 점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X를 예지했다라는 거. 사실은 저는 국민선전 펀드 이야기 때부터 건네드렸던 종목이긴 네. 해요. 창투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게 사실 저는 부연 설명하면서 스페이스 X를 언급했는데 본격적인 움직임은 스페이스 X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IB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두 기업이 그런데 네. 일단은 이 두 창투사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는 우주항공, 로켓 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주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 부분들을 내년이 되면 정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주통신. 네. 그 중에 일단 스페이스 X에 대한 존재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주 IB 투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단기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파동이 하방 지지를 경험할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타 관점으로는 살아 있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주 IB 투자, 또 우주항공, 우주통신 이 부분들 앞으로 강조 많이 할 것이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제 또 소개를 해주신 루미르도 오늘 바로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주항공 관련해서 처음 가장 먼저 소개를 해주신 아주 IB 투자 함께 묶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산 테스나 우리 이광무 대표님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열려있는 만큼 내년에도 흐름 기대해보자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중간 리뷰해 보면서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저희 항상 이경환 대표님이 늘 기회는 깔려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회는 언제나 깔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다 맞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에 저도 양자로 받아달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아들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순번 들고 오세요. 순번. 네. 번호 뽑아야 됩니까? 네, 번호 뽑아야 돼요. 네. 그럼 못다한 전략 어디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지 반도체 아버지로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 내 종목은 반도체 때 안 가는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제가 다 긁어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아픈 구석,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얘기 다 유튜브에 설명드리니까요.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항상 실시간 라이브로 다 힘든 시장 계속 함께 해왔거든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시장 폭 나갈 때도 지금 매수 기회다 다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러분들의 깐부 이경락이 함께 하니까요. 유튜브 오후 1시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 반도체가 있는데 다른 종목 다 잘 가는데 내 종목만 못 가서 고민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반도체 아버지께서 다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료니까요. 한국경제TV 입장하셔서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번에는 금요일이네요. 1월 2일. 네. 1월의 첫 거래일 금요일 1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오늘 또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네. 위해서 오늘 애프터마켓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부터 사실 네. 무료로 공방 진행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맞아요. 아침 프리마켓에서 소개해 주신 종목이 제주 네. 반도체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애프터마켓부터 해서 제주 반도체 맞아요. 또 새롭게 포인트 잡아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오늘 제가 이제 이 프리마켓 때부터 매매 포인트 잡았던 종목이 제주 반도체인데 잘 됐어요. 오늘 시장 전체 통틀어서 네. 대장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인데 9천억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 돌아갔어요. 그러면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이와 같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 대한 기회를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 오늘도 5시 10분에 이 방송 마치고 모두 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유튜브에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와 있는데 네.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빠라고 외치신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댓글에 네. 아빠라고. 오늘 퇴근하실 거니까 일단은 그 아빠 찾는 분들 제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맞아요. 이경환 대표님 오늘 장중에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빠 대신에 또 형제로 활동하고 계신 이광무 네. 대표님 5시 10분 지금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당숙이라고 해야 되나? 당숙 어떻게 작은 아버지 부르라고 하겠습니다. 하시나요? 작은 아버지 좋습니다. 작은 아버지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오후 5시 10분 저희 방송 마치고 바로입니다.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역시나 무료로 반도체에 대한 더 꼼꼼한 전략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뒤를 이을 선물 같은 종목까지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올라오는 댓글들을 적어놓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이 시간 수급 포착했던 종목들 확실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엔터도 전반적으로 좋았죠. 역시나 소개해주신 엔터주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워트, LB세미콘, 파이넴텍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제주반도체, 원텍, 제우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 오늘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새 종목 선정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나사로 종목들을 좀 많이 선택했어요. 네, 나사로가 다른 말로 나사로라고 표현했죠. 나사로 맞아요. 바닥에서 지금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튼 그런 것도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광무 대표가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딱 보냈더라고. 다 제 종목이야. 제가 선택한 종목들. 그래서 그러니까 네. 빠르다 빨라. 젊은 사람이라서 빠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 위주 종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손색이 없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나사로가 포착한 종목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이경락 대표님의 네. 피까지 한 번에 받은 종목인 네. 것 같아요. 선정 이유 더 궁금한데요. 오늘 이 종목의 포인트는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이 사고 싶은 종목이었다. 그거면 됐죠? 그렇죠. 예, 두 사람에 대한 선택을 받은 종목이고요. 일단 뭐 제주반도체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오늘 가장 뿌듯한 종목이 아닐까.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가져갔습니다. 좋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새 종목 두 분 모두 탐을 낸 종목인 만큼 그만큼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 그리고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면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이 나사로 포착 종목일까요? 뭐 나사로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시작돼 가지고 나사로는 조금 더 올라와야지 잡히는 그런 아직, 구조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지금 시작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반도체 종목은 시장에서 외면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후발주자로 가거든요. 제가 주도주의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지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덩어리 대표하는 종목들이 가다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시장은 딴 눈을 팔기 시작해요. 바람을 피려고 해요. 이런 자, 안 간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워트를 먼저 제가 선정을 했어요. 네. 자, 워트는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THC라고 해가지고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예요. 이게 환경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에 그 초정밀 THC 요 시장 1위 기업이거든요. 국내 시장 점유율. 근데 삼성이나 설비 막 지금 들어가고 있죠. 하이닉스도 설비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기기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와 함께? 가스 배관과 함께. 지금 가스 배관 지금 설비 깔고 있거든요. 그러면 워트의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설비 라인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 자, 시가총액이 이제 작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20%도 기록하고 이번에 3분기나 2분기는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4분기 때 이제 폭발적으로 실적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그 설비 투자 확대.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살짝 거래량 붙으면서 오늘부터 붙기 시작한 거는 저는 시사 넘버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자리. 자, 거래량 붙으면서 요 그림 만든 거. 윗꼬리는 달렸지만 여기서 계단식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흔히 말해가지고 뻥카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올라오면 뻥카가 아니라 진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은혜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표현을 감칠맛 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트, 오늘도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소금레이더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첫 번째 종목, 제주반도체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댓글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신 오. 시청자분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놓치신 분들은 좀 어떻게 전략 세워드려야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도 역시나 이제 진주만이라고 외치고 하고 있거든요. 진주만. 진짜 좋은 주식으로 수익만. 오. 정말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요. 타점을 네. 계속 찾아보셔야죠. 네, 그럴 만한 종목이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좀 분출됐어요.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저전력 반도체의 포인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각이 되면은 이런 전력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CS를 앞두고 있는 이점이기 때문에 가전 박람회 그러면 로봇 아니면 뭐 스마트폰 기기 이와 같은 포인트 안에서 AI가 도입된다라면은 저전력 반도체,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키워드가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만으로도 오늘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차량용 전장 쪽, 로봇 쪽 그리고 통신 쪽으로 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기대가 되는 이 뉴스거리가 많다라는 것 얘기 드리겠고요. 종목에 대한 이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된 것도 맞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이 근래 보지 못했었던 수급이 한 번에 들어왔었고요. 기관 쪽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9천억 정도 되는데 오늘 정규장과 그리고 프리마켓 시장까지 합쳐가지고 9천억 가까이 돌아갔어요. 한 바퀴를 채워 돌아갔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인데 사실 그동안의 사태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11월 달, 12월 달에 지지부진한 이 뭔가 수렴되는 위치였었고요. 주가가 폭발하면서 N자형으로 돌아왔었는데 전고점에 있는 위치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요. 이 구간에 있었던 이 박스권에 대한 밴드가 이제는 새로운 박스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오늘 윗꼬리가 좀 연출됐지만은 좀 더 높은 가격대 박스권 상단이 존재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 지지 본다라면은 24,000원, 25,000원 밴드 근처에서 분할 매수 새롭게 신규 접근하셔도 괜찮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벤트는 CS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내년도에 풀릴 수 있는 전장 쪽, 로봇 쪽, 통신 쪽에 대한 수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퀄컴과 미디어텍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상당히 기대가 될 겁니다. 포인트는 24,000~25,000원대에서까지의 눌림목으로 종목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놓치신 분들을 위해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12월 22일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이자 우리 이광무 대표님은 오늘 아침부터 강조해 주신 제주 반도체 오늘 첫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LB 세미콘이에요. LB 세미콘. 네. 이 종목은 대한민국 또 오사토 업체 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LB 세미콘 이렇게 3인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LB 세미콘은 범핑이나 패키징 오사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서 조금 외면당했던 게 디스플레이 쪽이 많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소외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동사가 이제 모바일이나 가전 쪽에 어떤 오사토 전문 기업인데 가전 또한 로봇이라는 거예요. 네. 가전의 새로운 이름이 로봇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LB 세미콘도 로봇 시대가 열리고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바쁜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논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붙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오랫동안 소외되었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오사토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 반면 꼴찌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원래 늦게 간 놈이 대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추세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LB세미콘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데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외국인 매수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외국인 물량이거든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기간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요거는 시세 넘버가 굉장히 크죠. 자, 외인과 기관이 같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강력한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볼게요. 주가 정말 많이 빠져 있죠. 오랫동안 겼습니다. 자, 모두가 반도체 특수, AI 특수를 누르고 있을 때 나홀로 실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네.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4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자, 그 실적을 반영할 때가 됐습니다. 주식은 바닥에 샀을 때가 참 아름다운 거죠. 바닥에 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됐다. LB세미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네.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의료기기 쪽인데요. 원택 갖고 원택. 왔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아마도 이제 상반기 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차익성 물량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심을 받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말이 돼서 이 올 한 해를 정산을 해보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올랐고요. 뭐 특히나 미용 쪽으로 했을 때 중남미 지역이라든지 새롭게 이 동남아 시장을 좀 뚫고 나가고 있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태국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1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또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포인트를 잡고 있는 이 가장 큰 솔직한 이유는요. 주가가 이제 좀 저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바닥이라고 의심이 돼서 가장 싼 가격대에 대해서 오늘 수급 포찬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해봤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 오랫동안 빠졌어요.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정말 꾸준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올해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올랐었고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차익성 물량이 분명히 나왔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못 받았다가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좀 저점을 좀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연출됐기 때문에 다중바닥에서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삼각 수렴에 대한 위치를 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리지오라든지 리프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쥬란이라든지 의료기기 또 에스테틱 사업 이런 부분들이 중남미 지역과 태국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주가가 많이 싼 위치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다졌다.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된 만큼 지금부터 주목해보자. 원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네, 파이넴텍이에요. 파이넴텍. 네, 동사는 뭐 폴더포 관련돼 가지고 뭐 워낙 국가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넴텍은 폴더폰 접는 스마트폰의 힌지 내외장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고 과점 기업이에요. 근데 경쟁사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만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애플로 들어갑니다. 애플의 그 차세대 스마트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아이패드만큼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드만큼 상품 이름을 얘기했네요. 애플의 스마트폰에 어떤 태블릿 PC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파이넴텍이 고스란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 기대감,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주가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적은 고만고만한 기업이에요. 자, 올해는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내년에 실적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런 것이 뭐 최근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이었고요. 뭐 저도 동감합니다. 애플이랑 매출이 찍히게 되면 뭐 애플이 잘 팔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실적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외인과 기관이 서서히 이제 매집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자,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래요. 경쟁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주가는 겼습니다. 근데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고 또 경쟁사가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파이nem텍이 워낙 이 시장에서 생산 캐파부터 강자다 보니까 지금 볼 때가 된 겁니다. 자, 주가는 어때요? 서서히 고개를 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 성격상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오는데 네. 오늘 이광무 대표님한테 뺏겨가지고 자 고르다 파이nem텍 선택했는데 의외로 이게 대박을 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독보적인 경쟁력,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파이nem텍. 오늘 선착순은 놓치셨지만 그럼에도 진주를 발굴하셨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 수급레이드 포착 종목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제우스 갖고 왔습니다. 제우스. 네. 우선은 이제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 주목을 받느냐면은 중국 쪽의 루트가 좀 열릴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이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수혜주로 또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향 매출도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연결고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제가 서두에 인사드렸었던 이 중국에서의 장비 공급에 대한 반입 밧줄에 대해서 미 정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 대한 이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저는 HTS 상에서 크게 노출되지 않았지만은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요. 일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요, 사실 제우스에 대한 위치도 좋았지만은 JMB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사실 그동안에 수급이 보이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이 종목은 사실 이 반도체 장비 아주 특출난 걸 만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스테커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때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테일러시에 대한 이 장비 반입에 대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미국의 테일러 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 그러니까 이제 증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장비 투입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JMB가 강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수혜될 수 있는 것은 텐스 토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로크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쪽에다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맡기거든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강해요. 뭐 AD 테크놀로지부터 해서 오늘은 뭐 제우스, JMB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인데 네. 이런 측면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미국에서의 대미 투자 굉장히 큰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제우스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 종목 또한 이 삼성의 이 파운드리 장비 공급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점을 지키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베팅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얘가 메인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자신 있는 종목이 있긴 한데 네. 그 종목도 수급 포착이 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급 포착이 안 됐군요. 그 자신 네. 있는 종목은. 네. 그럼 잠시 후 5시 10분에 소개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어때요? 괜찮죠? 예, 유연한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 제우스에 대한 전략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또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9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리노공업부터 한솔 아이원스까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유독 약간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네.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도와주실까요? 연말이잖아요. 네. 시계 물린 보신 분. 시계물. 예. 세미파이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것도 있어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묻지마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적응 시간과 이 재평가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세미파이브가 아마 공모 가격이 27,000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장 첫날 그리고 또 오늘까지 해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출발은 상당히 좀 호기롭게 출발했다가 이틀간 좀 밀려있는 주가 차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세미파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거든요.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팹리스트 디자인 하우스들 기업들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시가총액이 크게 잡혀질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다 했었고 지금 현존에 있는 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종목 중에서 엊그저께 AD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걔가 4천억대이거든요. 얘가 지금 현재 9천억 정도로 측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은 2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평가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신규주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대한 목표가는 아직 설정하기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가 2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오버행이 나오는 거는 당장에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3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 투자 VC들에 대한 엑시트가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때까지의 물량을 예상해 본다면은 저는 여전히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 세미파이브, 리벨리온, 뭐 그밖에 주요 설계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때에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세게 물렸지만 비중 조절만 좀 잘 하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차트는 캔들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분봉으로 보셔도 아직까지는 우하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돌아서는 자리가 내일입니다. 어느 가격대입니다.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기업의 내용과 그리고 보호 예수에 대한 오버형까지 생각해 본다면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세미파이브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까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저가 매수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단가 조절과 혹은 세게 물렸다라고 느끼시는 것만큼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도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시 이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일단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추세 확인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면 그때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 첫 번째 상담 도와주실 텐데 그 전에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댓글이 윌리엄님께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 올해의 명언이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명언일 것 같으세요? 예측이 되세요 혹시? 몰라요. 뭐 뒷손 차트? 뒷손 차트 말고 윌리엄님께서 팔지 말아 했다. 팔면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라고 했던 덕분에 지금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윌리엄님? 윌리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따뜻한 연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잘라버리고.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신 거거든요. 아유, 살벌하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우리 이경환 대표님 살벌하게 상담 도와주시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한솔 아이번스. 한솔 아이번스, 좋습니다. 무릎인 줄 알았는데 종목 교체할까요? 라는 질문이 참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저번에 원이 가입했을 때 갑자기 확 밀렸을 때 질문 올라온 거 제가 그냥 기다려 보라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 연말이 되고 올해 좀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차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특히 국내 기관 쪽은 펀드 매니저의 모가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포트를 리밸런싱하거나 기존 펀드 매니저가 다른 쪽으로 발령 나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 이직할 경우에는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투신 쪽에서 아니면 사무 쪽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솔 아이언스가 바로 그랬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이후에는 또 주가는 바로 제자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무릎 잘 보셨습니다. 무릎 맞고요. 지금 잘 들어가신 거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올해 좀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세정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정 뭐 소재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팅 전문 기업. 실적은 늘 좋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TSMC도 함께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함께하는 전공정, 후공정, 메모리, 비메모리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근데 최근에 투신권 쪽에서의 매도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동안 많이 사놨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되고요. 물량 추가는 지금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추세 돌리고 새로운 고점을 뚫는다. 그때 가서 물량 추가해도 돼요. 지금은 포석을 깔듯이 내 물량 그대로 잘 유지해 놨다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자, 무릎에 잘 사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유, 한솔 아이원스 다행입니다. 너무 거친 상담이 아니어서 한솔 아이원스에 대한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이광무 대표님께 다음 상담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HPSP. HPSP요. 예, 매수가가 36,000원이면은 사실 멀진 않거든요. 네. 전고점 부근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이제 주가 차트 위치가 바닥을 확인하고 이평선을 넘어간 이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인데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33,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더 모아가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HPSP에 대한 포인트를 뭐 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독보적인 장비도 있겠지만은 TSMC에 대한 키워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와서 사실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공통점을 봤을 때 TSMC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설 이야기 알고 있죠? 근데 TSMC도 증설하거든요. 지금 대만 지역 안에서도 몇 번째 공장이지? 13번째 공장인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장 계획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텔러시, 이 삼성전자의 텔러시 반도체 팹처럼 이 TSMC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첨단 하이엔드급 반도체 생산을 할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봤자 7나노에서 5나노거든요. 근데 TSMC가 미쳤다고 미국에서 3나노급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고압수소 어닐링에 대한 장비는 TSMC 쪽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가 TSMC라는 키워드를 부각을 안 시켜서 그렇지 이 TSMC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비 공급에 대해서 더 늘어날 거예요. 주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제가 이 상담하기 전에 딱 시가총액도 봤거든요. 지금 25위권에 있어요. 근데 25위권에 머물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10위권 4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크기로 봤을 때 지금보다 한 80%는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산으로 봤을 때는 45,000원에서 5만 원 라인 때까지는 저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지 않다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잘 모아 가신다라면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45,000원, 5만 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큰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TSMC 관련된 종목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홀딩. 알겠습니다. HPSP에 대한 꼼꼼한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분께서 워낙 또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시려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후 이광무 대표님께서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해주실 예정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 1시에는 이경락 대표님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더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못다한 상담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후보가 올라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5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SAMT, 원텍, 네오셈, 제주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의 픽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픽은요, 네오셈이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어보브 반도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픽부터 4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짧고 굵게 요청드릴게요. 네.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예요. 네. 근데 CXL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들어봐요. 네. CX의 검사 장비도 국산화시킨 기업이고요. 또 소캠2가 제가 이거 미리 예고할게요. 아 참. 고급 정보. 고급 정보 또 1일 나갑니다. 고급 정보. 소캠2가 2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될 거예요. 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뭐 틀리면 죄송하고요. 네. 거기에 또 검사 장비를 네오셈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2026년도는 정말 다양한 패키징의 메모리 묘드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최대 수주로 네오셈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짧게 하겠습니다.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떴는지 볼게요. 자, 왔습니다. 네, 나사로가 왔습니다. 자, 화면 잡아주십시오. 자, 화면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나사로가 딱 떴죠. 네. 자, 거래량 터지면서 나사로가 터졌고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구간. 네.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또 못 간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원년이기 때문에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날 장대 양봉과 함께 종합포착 떴고 나서로까지 떴어요. 합이 참 좋네요. 관심 있게 보자고요. 네, 좋은데 반도체 안에서 못 간 종목 네오셈 오늘 파이널 픽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강호 대표님의 종목 네. 어부부 반도체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네. 보겠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네오셈이 더 좋아요. 아유 시원하시네요. 아유, 네. 네. 네오셈이 더 갖고 싶습니다. 근데 왜 네. 어부부 반도체 왜? 일단은 이제 이 어부 반도체는요. 네. 일단은 가전제품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하이엔드급의 기술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칩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소재로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2세대 반도체 칩이 들어가요. 실리콘 소재란 말이에요. 근데 3세대 반도체 소재로 바뀌게 되는 전력 반도체라든지 지뢰 갈륨과 같은 소재로 바뀌게 되면은 어부 반도체에 대한 이 영업 이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이 이제 앞으로 AI 기능들이 많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 전력도 어떻게 보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부 반도체가 이제는 바닥은 좀 잡았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조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당장 내년이 진행되면은 CS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가전 박람회잖아요. 가전 박람회에 대한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만드는 회사가 이 가전제품에 대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CS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이 종목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좀 통과를 했습니다. 바닥을 좀 탈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의 위치는 다중바닥 1,500원대를 쌍바닥으로 잡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올라오면서 중요한 이편선과 매물대를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0원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CS 때까지 어느 정도 좀 단기 성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차적 목표가는 13,500원 라인대 이렇게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무 대표님도 네오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지만 어부부 반도체 역시나 CS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긍정적인 전망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부부 반도체까지 두 분의 파이널 픽 종목들 챙겨봤는데요. 종목쇼도 올해에는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이 올해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지만 그만큼 또 수급 쏠림 현상도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 내 포트에 따라 소화감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다가올 26년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챙겨주신다면 어떻게 챙겨주실지 한마디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빨리 맞췄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어떻게 해주실까요? 2022년도 AI가 시작될 때 네. 손정희 회장이 했던 말 그대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자, 2026년도 네. 첫째도 메모리, 둘째도 메모리, 셋째도 메모리예요. 돈 벌고 싶으시죠? 수익 대박 나고 싶죠? 메모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뜨거운 키워드 메모리만 기억하면 된다. 반도체의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는 가운데 메모리와 함께 연계되는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저희 내년에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이강무 대표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전략 어떻게 좀 오늘 마지막 날에 의미 있게 반도체 종목들이 좀 시장을 압살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반도체에 동의를 하고요. 이경래 대표님이 반도체에 딱 쥐고 있으면은 저는 반도체를 활용한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파월 의장에 대한 이 교체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 안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증시 부양 정책까지 수급이 폭발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은 성장주에 대한 시장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이 IT 기술부터 해서 신기술에 대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신기술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사실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기는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순환도 눈에 인상적이었죠. 내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기대를 내년이 해보면서 말띠예요? 네,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야, 나 말띠인데. 네. 말띠세요? 왜? 신나게 한번 이경래 달려보도록 대표님 할게요. 말띠세요? 예. 좋습니다. 놀라셨죠? 예, 생각보다 몰랐어요. 젊어 보여가지고. 예. 네, 우리 시청자님들 충격받고 올해를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우리 브래드 피트 닮은 이경래 대표님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내년에 또 얼마나 달리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내년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는데 저희 오늘도 못해드린 전략 굉장히 이야기 많아요. 지금 환율이 갑자기 또 오르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 또 마무리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이강무 네. 대표님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내년도 적토마처럼 달리셔야죠. 적토마처럼. 네. 그렇죠. 달릴 수 있는 이야기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너무 힘 빼고 싶진 않아요.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힘 빼지 마시고요. 다만 내년도를 위한 준비 계획들을 조금씩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문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요. 오시기 이강무 믿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이강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이강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또 선물 같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경랑 대표님도 금요일에 1시에 어김없이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새해 첫 거래일 날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십니다. 네, 금요일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통해서 못다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